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4월 30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0엔 선에 근접하며 80엔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 중앙은행은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열고 국채 매입 기금 규모를 현행 65조 엔에서 70조 엔으로 5조 엔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인 10조 엔 증액을 예상한 바 있어 BOJ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실망으로 일본엔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2월 중순 디플레이션 예방 차원에서 국채 매입 기금 규모를 10조엔 증액한 65조엔으로 확대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엔달러 환율은 76엔 수준에서 한 달가량 지속적인 약세를 기록하며 84엔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BOJ의 10조엔 이상 증액을 기대했던 시장 예상과는 달리 순수한 증액 규모는 5조엔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5조엔은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는 대신 고정금리 대출을 주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출된 금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으며 목요일 장 종료 후 S&P가 스페인의 장기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하고 스페인 이외에 프랑스도 조만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엔화 강세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쿠지 오쿠보 소시에테 제너럴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은 BOJ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분석하였으며 BOJ가 양적 완화를 실시했지만 이는 정치적 압박에 따른 강제적 조치이며 일본 국채를 더 이상 매입하지 않으려는 BOJ의 변명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달러엔 환율이 80엔 선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실업률이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스페인에서는 4명 중 1명꼴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스페인의 실업률은 24.4%로 거의 2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1994년 이래 18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50%로 2명 중에 1명꼴로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페인의 신용 등급까지 두 단계 강등되면서 스페인의 구조금융 신청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페인 외무장관은 유럽이 타이탄할 것 같다며 스페인이 가라앉으면 1등석에 있는 독일도 함께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스페인을 구제하지 않을 경우 유럽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아래의 차트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실업률은 유로존 평균이나 독일 및 프랑스의 실업률 대비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그리스 부채 위기 고조에 달한 이후 프랑스와 유로존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성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및 유로존 채무위기 이후 긴축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같은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유럽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강력한 긴축으로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려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이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등의 역효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긴축이 아니라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은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 스페인의 실업률은 2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6% 선에 머물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S&P로부터 장기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당한 바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선 후보 역시 긴축이 아닌 성장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프랑스 대선 결선이 예정되어 있어 투표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거 결선 투표에서 프랑스와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현 사르코지 정권을 제치고 승리하게 되면 유럽 내 긴축 완화와 성장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 요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차트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유로존 국채 위기를 겪으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캐나다의 월간 GDP가 발표됩니다.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집계될수록 캐나다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됩니다. 밤 10시 45분에는 미국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카고 공급 관리자 협회가 발표하는 지표로 기업 여건 및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5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할 경우 제조업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 개선을, 반대로 50을 하회할 경우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다음날 오전 10시에는 중국 NBS 제조업 부문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선 50 이상은 제조업 경기 확장을, 50 이하는 제조업 경기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후 1시 30분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5월에는 호주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영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또한 기준선인 50을 기준으로 제조업 경기 확장과 수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밤 11시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공급관리자 협회가 발표하는 지표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지표이며 기업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50을 기준으로 이를 하회할 경우 제조업 경기의 위축을, 반대로 50을 상회할 경우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